지난주 다녀온 3박 4일 울릉도 투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울릉도 투어는 하루에 한 편씩 4일간 4편을 만들고 베스트 영상을 모아 하나를 더 만들어 총 5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1편은 울릉도 가는 길과 첫날 죽도 다이빙, 그리고 맛집들을 다루겠습니다. 스쿠버넷 채널. 울릉도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터미널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고 배를 다시 타야 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장점은 비행기를 타지 않기 때문에 출발일과 귀가일까지 알차게 다이빙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침 5시 하남에서 출발하여 쉬지 않고 달리니 7시 반쯤 무쿠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여 무쿠항 근처의 곰칫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곰치를 수족관에 살려놓고 있네요. 묵은지를 넣고 매콤하게 끓인 곰칫국은 닭 해장에 어울립니다. 아침을 먹고 여객터미널에 짐을 내린 다음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무쿠항 여객터미널은 주차가 무료입니다. 승승권은 인터넷으로 예매 가능한데 한 번에 최대 4명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매한 승승권을 찾을 때는 예매자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승선할 때는 각자의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배에는 큰 짐을 위한 보관소가 따로 있었지만 다이빙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외 공간에 보관하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날 파도가 좀 있어서 멀미에 약한 사람들은 고생이 많은 듯 했습니다. 멀미에 약한 사람들은 미리 멀미약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8시 50분에 출항한 시스포빌호는 11시 50분에 울릉도에 도착했는데 해상에 파도가 있어서 예정보다 20분이 더 걸린 3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동 여객터미널에 도착해서는 울릉 아쿠아캠프의 김돈희 강사가 픽업을 해주었고 20분 정도 걸려서 내수전에 도착했습니다. 내수전 식당에서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메뉴에 없는 8,000원짜리 백반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새로 신축된 숙소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일행 중 여성 강사님이 첫 고객으로 이용했습니다. 남자 다이버들은 숍 2층의 숙소에 짐을 풀고 다이빙을 준비했습니다. 숙소 주방은 커다란 바위가 그대로 들어앉아 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준비를 마치고 2시경 포트 뒤에 타고 저동항으로 이동합니다. 공기가 맑고 경치 또한 끝내줍니다. 28인승 아쿠아 3호에 7명의 다이버가 타고 출발합니다. 첫 포인트는 죽도 4번입니다. 김돈희 강사가 입수 전에 브리핑을 해줍니다. 입수하셔서 인원 체크한 다음에 테이블 중간으로 들어가셔서 안에 끝까지 들어오셨다가 천천히 나오시면서 사진 찍으시면 나오고 동굴을 먼저 보고 모를 왼쪽에 두고 1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4번 포인트는 처음이었는데 입수하여 수심 5m의 죽도 동굴로 바로 들어갑니다. 왼쪽 끝 입구로 들어가니 속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안에서 보니 입구 3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조명 없이 실루엣으로 촬영하는데 느낌이 좋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다 끝까지 가지 않고 들어오는 다이버들을 촬영해 봅니다. 왜 이런 동굴을 이제야 처음 다이빙하게 된 것인지 신기합니다. 가운데 입구로 나가는 다이버들을 촬영하며 함께 나가봅니다. 굴에서 나오니 바위는 온통 대왕과 미역, 모자반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미역이 녹고 있는 중이라 시야는 평소의 울릉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경험하는 건강한 해조류 숲이 정말 좋습니다. 인상어, 자리돔, 놀래기들이 흔하게 보입니다. 수심 20m 정도로 깊어지니 바위벽에 부채불 산호군락이 나타납니다. 다시 천천히 상승하는데 해조류 숲에서 흰줄 망독을 만납니다.
너울이 좀 있어서 서지로 해조류들이 춤을 춥니다. 40분의 시간이 금방 흘러버린 첫 다이빙이었습니다. 울릉도가 처음인 강사님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수면 휴식을 가진 다음에 두 번째는 죽도 일본으로 갑니다. 수심이 깊은 죽도 일본을 뒤에 하게 된 것은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서 딱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수를 하니 대왕숲이 반겨줍니다. 절벽을 따라 하강하니 자리돔대가 엄청납니다. 김돈희 강사의 안내를 받아 슬로프를 따라 해송군락을 찾아갑니다. 안반 위에 외롭게 혼자 있는 해송을 지나쳐갑니다. 경사면을 따라 해송들과 자리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훨씬 커진 해송이 나타나고 그 아래로 작은 해송군락이 눈 쌓인 숲처럼 드러납니다. 이 지점에서 방향을 돌려 상승합니다. 이미 다이브 컴퓨터는 한계 수심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이드 없이 다이빙할 때 해송군락을 못 찾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36m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은 솔직하지 못했던 기억의 오류였습니다. 해송군락은 40m를 넘어서야 나타났던 것입니다. 새하얀 해송과 군데군데 자리 잡은 부채불 산호는 색감에서 확실히 대조가 됩니다. 예전에 많았던 오렌지색 말미잘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20m 수심에서 절벽을 만난 후에야 상승 속도를 좀 늦춰봅니다. 절벽 위에는 다시 해조류 숲이 펼쳐집니다. 울릉도의 대황숲은 정말 귀한 자산이라는 생각입니다. 모자반 사이에 자리 잡은 소라, 크랙에 끼어있는 전복을 구경합니다. 녹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미역은 여전히 상품으로 보입니다. 대황숲은 초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울릉도가 아니고서는 요즘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35분의 다이빙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아쉽습니다. 정영필 사장이 낚시로 잡은 방어를 다이버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이빙을 다녀와서는 패친인 이상봉 씨가 운영하는 저동 우리식당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방문했을 때 며칠 식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관광객보다는 토박이들의 식당으로 유명합니다. 이날은 문어 두루치기와 오징어 물회를 먹었습니다. 문어 두루치기는 문어와 차돌박이를 같이 볶아 먹는 것으로 제가 30년 전 독도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던 맛입니다. 서비스로 문어 숙회와 꽁치회도 나왔습니다. 너무 맛나서 배부를 정도로 먹고 말았습니다. 함께했던 일행들은 그렇게 먹고 왔어도 다시 방어회에 김치전까지 붙여서 2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울릉도 투어의 첫날이 저물었습니다. 2타는 관음도와 행남등대 다이빙,